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은 아스널,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가 승점 1점 차이로 경합을 벌이며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사상 가장 치열하게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시즌이라는 정말 엄청난 반응 속에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을 결정할 최대 변수가 토트넘 허스퍼의 캡틴은 손흥민 선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과 유력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에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전 영국과 유럽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과 공신력 높은 매체들의 분석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픽이 유럽 축구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왕관을 누구에게 수여할지 고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등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 앞에 무릎을 꿇고 챔피언 타이틀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토트넘 허스퍼가 이 세 팀과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사실상 이 경기의 결과, 즉 토트넘의 발목이 잡히는 팀이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서 미끄러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 중에 우승 경쟁 중인 이 세 팀,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을 이길 수 있는 팀이 토트넘뿐이라는 얘기도 되는데요. 실제로 토트넘이 올 시즌 전반기에 리버풀을 꺾었고 아스널, 맨시티와 비겼던 바가 있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공식 채널에서조차 이러한 상황을 지목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사진, 그리고 토트넘과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의 경기 일정을 소개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은 바로 토트넘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비단 그냥 일부 매체의 시선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블리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축구 미디어인데요. 블리처 리포트 풋볼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가 무려 1582만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채널이고 그만큼 공신력이 있고 가볍지 않은 채널인데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그래픽을 소개한 것이고요. 같은 날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 역시 토트넘이 누가 프리미어리그 타이틀을 차지할지 큰 발언권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경기에 토트넘 대 맨시티, 35라운드에 토트넘 대 아스날, 36라운드에 리버풀 대 토트넘 이렇게 경기가 이어지는 대진을 소개한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경기가 연달아서 펼쳐지기 때문에 34라운드와 36라운드 사이 승점을 잃어버리는 팀, 즉 토트넘에 패배하거나 토트넘과 비기는 팀이 우승 경쟁에서 좌초한다. 즉 토트넘을 이기는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모든 팀들이 토트넘을 이길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이 또한 모든 경기를 이기면서 토트넘이 우승 경쟁에 나설 가능성 저는 결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력상으로나 흐름상으로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맨시티와 아스널은 챔피언스리그 일정 토너먼트를 병행하고 있고 리버풀도 유로파리그 우승을 함께 노리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팀들이 각종 컵 대회를 병행하는 과정 속에 체력적으로나 부상 선수 측면에서나 또 토트넘과의 대결 상성 측면 그리고 이 경기 중에 두 경기가 토트넘의 안방에서 열린다는 점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안필드 원정에서 특히 강했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토트넘이 이 경기를 다 이기고 심지어 이 경기들뿐 아니라 남은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을 모두 이긴다고 가정한다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죠. 그럴 경우에는 토트넘이 우승할 가능성도 이 팀들 대열에 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프리미어리그 공식 팟캐스트 판타지리그 공식 전문가가 손흥민 선수의 폭발력이 왜 대단한지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이 왜 대단한지를 소개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한 경기 멀티 공격 포인트를 올린 이런 면들을 사실 판타지리그에선 한 경기에 몰아치기를 하면 많은 포인트를 얻게 되거든요. 그 폭발력이 좀 몰아치기가 각광받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례적인 존재다. 왜냐? 폭발적이기도 하지만 꾸준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최근 11차례 리그 경기에서 8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득점은 멀티 득점이 없었지만 도움은 멀티 도움이 있었거든요. 즉 꾸준히 많이 또 몰아치기도 가능한 모든 게 가능한 공격수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이제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면요.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90분당 공격 포인트, 득점 관여 비율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판타지리그 포인트도 훨씬 더 높아졌는데요. 다만 지난 시즌에 아쉬웠던 이유는 손흥민 선수의 기량 문제가 아니었다. 스포츠 헤르니아, 탈장 문제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에 리그 14득점 6도움으로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올 시즌에는 이미 14득점 8도움으로 이 기록을 넘어섰다. 2022년이 시작된 이래, 즉 2년 넘는 기간 동안 토트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에서 3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사례가 총 6경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모두 손흥민 선수였다라고도 소개하면서 토트넘 팀 전체에서 가장 폭발적인 선수, 한 경기 몰아치기가 가능한 유일한 선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판타지 리그는 포지션별로 활약한 통계 기록의 가중치가 다른데 보너스 포인트가 특별한 활약을 펼칠 때 주어지잖아요. 그 보너스 포인트를 고려한다면 이미 올 시즌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을 넘어서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포인트가 월등하게 높고, 이미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를 살짝 넘어선 것이지만 판타지 리그 포인트는 훨씬 더 많이 쌓았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더 큰 성과, 더 대단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럴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달라진 이유는 이전보다 훨씬 득점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꾸준히 매경기 골을 넣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는 9번 스트라이커 역할, 최전방 공격수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폭발력은 예전에 있었잖아요. 7번 역할을 하고 사이드에서 쓸 때도 폭발력은 있었는데 9번으로 뛰면서 그 역할을 함께 해주니까 폭발적이면서도 꾸준하다. 꾸준한 선수가 있고 폭발적인 선수가 있고 이타적인 선수가 있고 이기적인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 모든 게 가능한, 모든 것을 겸비한 대단한 선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인터뷰에서 더 완벽해지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정말 커리어 내내 손흥민 선수는 본인들의 아쉬운 점, 본인의 아쉬운 부족한 면들을 계속 채워가면서 강점은 유지하면서 몸 관리를 정말 극도로 해내가면서, 보통 30대가 넘어서면 선수들이 꺾이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지금도 더 성장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기록했던 자신의 토트넘 통산 159호 골은 토트넘의 역대 득점 공동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요. 웨일스 출신의 클리프 존스가 378경기에서 59득점을 기록했던 게 역대 5위 기록인데, 손흥민 선수가 397경기 만에 이 기록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골만 더 넣으면 단독 5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174호 골, 4위 마틴 치버스의 기록도 커리어 내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바비 스미스의 기록까지는 물음표가 있겠지만 200호 득점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재계약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토트넘 허스퍼의 수비를 담당하고 있는 매드웰스 코치의 외할아버지로도 유명한 클리프 존스가 본인의 또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직접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기록을 따라잡은 것에 대해서 축하 인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능력은 이런 득점뿐만이 아니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단한 도움 기록도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멀티 도움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만 통산 60번째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토트넘의 역대 최다 도움 선수는 데런 앤더튼 67회의 도움이고, 토트넘을 떠났고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뛴 바 있는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62도움을 기록했는데, 올 시즌 안에 이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도움 기록을 손흥민 선수가 경신하는 것이 기정사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유력한 해외 축구 매체 원풋볼은 지금 토트넘이 손흥민의 아이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름을 통한 언어 유희이기도 하지만 올 시즌 토트넘이 정말 손흥민, 케인 두 선수만 골을 만드는 팀, 그런 투맨 팀에서 이제는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많은 선수가 골고루 활약하는 팀으로 변모한 게 토트넘의 성적, 우승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잖아요. 스퍼스의 아들들이라는 이런 글과 더불어서 메디슨, 존슨, 히샬리송, 그리고 손흥민 선수 등 4명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모든 선수들의 이름에 손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 손흥민이 지금 토트넘의 중심이다, 토트넘의 아이콘이다라는 것을 또 재미있게 표현한 그런 게시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는 프리미어리그의 역대급 우승 경쟁과 더불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지는 4위 경쟁의 판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모두 중심에 있다라고 컬럼을 소개했는데요. 우선 다음 시즌부터 36개 팀이 챔피언스리그 본선을 구성하기 때문에 5위 팀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가정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분석한 컬럼이 나왔습니다. 이 컬럼에서도 토트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소개했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3-2024 시즌 대부분의 클럽들이 10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홈스트레이트 1부 리그 기준으로 마지막 일정을 돌입하면서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했는데요. 토트넘이 첼시와의 경기를 아직 치르지 않아서 11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리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캠페인 기간 내내 옵타의 애널리스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과 강등권 싸움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요. 지난 주말 28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즉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챔피언스리그 경쟁도 살펴볼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 두 팀만의 경쟁이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경쟁 대열에 있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래 32개 팀이 본선을 구성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 걸쳐서 4장의 본선 티켓이 늘어난 건데요. 그중에 2장이 2023-2024 시즌에 유럽 대항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리그에 주어진다고 합니다.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한 팀들의 성적을 통해 UEFA 개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이게 리그 랭킹인데요. 현재 전체 랭킹으로 보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에 또 챔피언스리그나 유럽 대항전 성적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또 이 추가적인 티켓이 전체의 랭킹이 아니라 시즌 랭킹으로 보는 거예요. 시즌별로. 올 시즌의 성적을 통해 보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현재 잉글랜드가 3위라고는 하지만 남은 이제 살아남은 팀들의 성적과 전력을 살펴보면 옵타의 슈퍼컴퓨터의 예측으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2023-2024 시즌 UEFA 대회 상위 2개 리그에 포함될 가능성이 64.9%로 굉장히 높다. 즉 프리미어리그의 5위 팀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확률이 6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스날도 챔스 8강에 올랐고 맨시티는 챔스 우승 가능성도 있고 그 외에 리버풀도 유로파리그 우승이 가능하고 또 에스턴 빌라가 컨퍼런스 리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팀들의 성적에 따라서 충분히 프리미어리그의 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디 애널리스트는 우선 5위까지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다면 어떤 팀들이 가능성이 높느냐를 또 분석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28경기를 치른 맨유와 빌라보다 27경기만 치른 토트넘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승점 3점을 얻을 기회가 있거나 혹은 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낙관론자들은 당장 토트넘이 이 경기를 이겨내고 4위로 올라설 경우 승점 1점을 앞설 수 있다. 그런 점들을 또 계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옵타 슈퍼컴퓨터 역시 현재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제 5위까지 할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 에스턴 빌라의 90%보다 토트넘의 91.6%가 더 높다.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가 상위 5위까지 챔스에 나갈 경우에는 나갈 것이다. 이 두 팀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토트넘이 지난 일요일 4대0으로 에스턴 빌라를 이기면서 옵타의 슈퍼컴퓨터는 토트넘이 4위, 에스턴 빌라가 5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이제 5위 또는 4위를 차지할 확률이 91.6%, 에스턴 빌라의 90%보다 근소하게 앞서 있기는 한데 지난 일요일의 경기 승리가 심리적인 상승 효과뿐 아니라 실제 경기력까지 고려했을 때 토트넘이 우위다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엔 다음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테나 감독이 다음 시즌까지 감독직을 유지하려면 분명한 목표다. 하지만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챔스 진출을 이루면 테나의 체조가 갈 수 있지만 챔스 진출에 실패하면 테나 감독이 올 시즌 끝으로 경질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맨유는 5위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가 6점이지만 공략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덜 치른 경기를 치를 경우에는 5위는 에스턴 빌라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 에스턴 빌라와 맨유의 승점 차이가 무려 8점이나 난다. 올 시즌 맨유의 불규칙한 경기력을 고려하자면 이러한 우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테나 감독의 맨유가 올 시즌에 이미 11번이나 리그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2019-2020 시즌 그리고 2013-14 시즌에 각각 12번 패배한 최악의 기록에 딱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옵타 슈퍼컴퓨터는 맨유가 상위 5위 안에 들 확률, 즉 5위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지더라도 그 미션을 달성할 가능성과 확률이 12.7%에 불과하다. 즉 거의 어렵다. 맨유가 4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없고 5위 안에 들기도 어려울 것이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시즌 내내 맨유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았는데 몇몇의 핵심 선수들이 물론 부상에서 돌아올 경우에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 맨유가 토트넘이나 에스턴 빌라를 제치려면 아주 인상적인 반전이 필요할 텐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 최악의 경우에 프리미어리그가 이 UEFA 대회 잔여 일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 에스턴 빌라, 웨스트햄이 이 대회 등에서 조기 탈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4위까지만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고 그 4위 경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린다면 맨유의 확률은 10%대에서 2.3%까지 크게 떨어지고요. 토트넘이 55.1%, 에스턴 빌라가 42.2%로 4위 경쟁은 다시금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양대 구도로 이제 편성이 됩니다. 옵타의 슈퍼컴퓨터가 각종 지표를 통해서 분석한 팀 랭킹을 보면요. 토트넘 허스퍼는 무려 91.4점으로 13위, 유럽 전체 팀들 중에 13위, 13번째로 강한 전력을 평가받고 있는데요. 에스턴 빌라는 토트넘과의 경기 패배 이후 89.6점으로 23위까지 떨어지면서 토트넘과는 10계단 차이가 나게 됐고 맨유는 에스턴 빌라와 2계단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0.1점 차이, 89.5점인데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분명히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력이 이렇다고 해서 꼭 이대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 뿐더러 앞으로 어떤 팀들을 상대하냐, 그 팀들을 상대로 어떻게 승점을 얻을 것이냐도 중요한데요. 앞으로의 일정이 누가 더 어렵냐를 보면은 맨유가 가장 수월한 상황입니다. 상대 팀의 어려움 정도, 이제 난이도를 이제 집계한 뒤 애널리스트의 이제 분석을 보면 에스턴 빌라가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해요. 상대 팀의 평균 평점이 89.7점, 브라이튼의 89.9점에 이어서 전체 상위권 팀들 중에 두 번째로 어려운 일정을 에스턴 빌라가 앞두고 있다. 에스턴 빌라는 맨시티, 아스널을 원정으로 상대해야 되고 리버풀도 이제 만나기 때문에 이 일정에서 에스턴 빌라가 더 승점을 잃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토트넘의 일정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10개 팀의 평균 평점이 87.8점, 에스턴 빌라보다는 낮지만 첼시와의 경기가 제외된 거고 첼시의 평점이 88.7점이니까 빌라보다는 낮지만 맨유보다는 훨씬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선두권팀, 우승 경쟁팀인 리버풀과 아스날의 경기가 남아있지만 두 경기 모두 올드 트래포드에서 치르고 또 훨씬 더 전력이 안 좋고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셰필드 유나이티드, 뉴캐슬, 번리와의 경기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브렌트포드, 브라이튼, 본머스, 크리스탈 팔레스 이런 팀들 역시 원정에서 상대하더라도 충분히 승점을 얻을 수 있는 불안정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맨유의 잔여 일정이 매우 유리하다. 상대팀의 평균 평점이 87.1점이니까 맨유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우승 경쟁이 유럽 5대 리그 내에서도 분명히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1위인 아스널이 2위 리버풀과 승점 동률 64점이고 3위 맨시티가 63점인데 맨시티가 객관적 전력에서는 오히려 우승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토트넘이 이제 선두 아스널,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가 11점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우승 가능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개 팀과의 경기에서 모두 이겨서 승점 차이를 점점점 좁힌다. 그리고 첼시와 덜 치른 경기까지 이긴다면 승점이 엇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유럽 5대 리그 같은 경우도 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가 1위인데 2위와 7점 차이, 또 독일 분데스리가의 레버쿠젠이 1위인데 2위 바이에른 뮌헨과 10점 차이, 파리 생제르맹이 2위 브레스트와 승점 10점 차이 1위고 인터밀란이 세리에 A에서 2위와 16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팀들이 거의 우승을 예약한 상태긴 하지만 확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토트넘도 이 정도 차이면 충분히 이제 마지막 11경기의 결과를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다. 실제로 토트넘의 이제 스포츠 베팅 업체 우승 배당률 중에 가장 낮게 이제 책정한 것이 127배니까 물론 쉽진 않아요. 지금 맨시티가 2배, 리버풀과 아스날이 3배, 4배 요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세 팀의 경쟁이고 토트넘은 좀 많이 이 100배, 200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에스턴 빌라가 300배,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000배가 넘습니다. 즉 에스턴 빌라와 맨유는 가능성이 없고 토트넘이 그나마 이 빅3의 비빌만한 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디 애널리스트 역시 토트넘의 현 시점 1위 우승 가능성을 0.0%로 보고 있어요. 에스턴 빌라, 토트넘, 맨유 다 0%고 아스널이 이제 18.8%, 리버풀이 35.3%, 맨시티가 3위이지만 45.9%로 가장 높은 우승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실제 가능성에 있어서 0.2%가 준우승으로 이거 역시 희박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2, 3위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4위가 60.8%로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일정 토트넘이 3월 17일 풀럼전, 3월 31일 루턴전을 내리 이긴다면 승점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있고 또 웨스트햄, 노팅엄, 뉴캐슬전까지 토트넘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기 때문에 연전연승이 이어지다가 4월 20일 맨시티전, 4월 27일 아스널전, 5월 4일 리버풀전 이 경기들을 쭈루룩 이길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도 늘리고 도움도 늘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우승팀의 향방을 바꾸는 영향력을 미친다면 저는 올해의 선수 후보에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14골로 득점 선두인 홀란과 4골 차, 8개의 도움으로 도움 선두인 그로스, 트리피어, 와킨스와 2개 차잖아요.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석권한다면 우승을 못한다고 해도 누가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최고 선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남은 11경기 정말 역대급 역사적인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아시안컵 우승 실패를 뒤로하고 그 아쉬움을 동기부여로 삼아 최고의 시즌을 보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그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